정직한 온도가 지켜지지 않아서 분부대 납품되고 어린이집, 학교, 마트에 들어가니까 우리 밥상 그 냉동 기사들이 똑딱이를 쓰다 보니까 냉동기 돌릴 줄을 모릅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줄 모르는 거 똑같은 애요 네. 지금.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연 또 우리 국민이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는데 일익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는 어떤지 먹거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층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먹거리는 지금 어떤지 우리 장판홍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저번 주에 그 오셨다 가셨는데 네, 뭐 오셔갖고 진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뭐 피해가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응원이 많았습니다. 응원이 예 역시 대한민국 아직까지 살만한 나라입니다. 응원이 많았습니다. 네. 뭐 욕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충남 논산에서 왔습니다. 아유 오늘도 논산에서 아침에 출발하셨어요? 네,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6시 10분 차 탔습니다. 아 6시 10분. 30분. 조반은 못 갔습니다. 조반 드시고 네, 예. 이거 부지런하십니다. 6시 10분 차 타셨는데 조반 드시고 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해식품 전번 주에 있었던 걸 잠시 좀 한번 정리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해식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유해식품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량식품 일명 불량식품의 기준이 뭐냐 하면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냉장은 0도부터 10도 이하 네. 맞습니까? 예.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냉장은 0도부터 10도씨 이하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그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불량식품으로 법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왜 규정할까요? 이 규정이 오버되면 세균이 번식하는 겁니다. 세균이 바로 번식합니다. 바로 번식해서 우리 먹거리가 건강하자고 먹는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한테 독이 돼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량식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량식품입니다. 근데 냉동하고 냉장의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이거였던 겁니다. 전번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냉장과 냉동의 보관업체 일명 그 냉동 창고라고 하죠. 그 냉동 창고에서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그 업체들이 이 작업이 문제라고 합니다.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냉동이나 냉장고 안에 온도는 적정 온도입니다. 냉동은 18도씨 이하, 그 다음에 냉장은 0도씨부터 10도씨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품을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냉동차가 와서 그 식품을 싣고 납품처로 가는 겁니다. 그 납품처라는 게 마트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작은 뭐 구멍가게도 있지만 큰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좀 갑니다. 글로 가는데 그 안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냉동고나 냉장고 안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꺼내놓습니다. 꺼내놔. 바깥으로. 바깥에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영상 30도가 넘어가요. 이런 불볕 더위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 더위에 이걸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하 18도씨 이하를 유지되지 못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막 올라갑니다. 이게 막. 냉장 식품도 0도에서 10도씨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올라갑니다. 막.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 번식이 되겠죠. 세균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기온이 30도가 넘는 이런 데서 이제 그동안 또 거기서 작업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으면 이제 냉동차나 냉장차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싣고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작업이 문제입니다. 작업.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운반 과정이 문제입니다. 운반 과정. 이 운반 과정에서
냉동차나 냉장차를 그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납품처에서는 뭐를 요구하냐면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 당신 냉동차나 냉장차가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냉동차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냉장차는 0도부터 10도씨 이하를 유지했는지 그 증빙 자료를 내봐라. 이러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납품처에서. 당연하죠, 납품처에서는. 그러니까 그 납품처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일명 기록계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계. 그 기록계가 10분 단위로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냉동실이나 냉장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뒤에 있는 냉동실이나 냉장실 안에 있는 온도를 10분 단위로 기록을 해 줍니다. 기록을 해서 거기 도착하면 딱 누르면 기록지가, 그 기록계에서 기록지가 쭉 올라옵니다. 4시간 동안 달려왔으면 10분 단위로 4시간 동안의 시간의 온도 변화를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됐지. 그 뭐가 문제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안에 냉동실이나 냉장실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관계없이 똑딱이라는 것을 설치하면 이 기록계를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기록계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온도를 18도씨, 냉장은 18도씨, 냉동은 18도씨, 냉장은 0도에서 10도씨 사이에 딱 맞춥니다. 그걸 어디서 조작을 하느냐? 운전석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작합니다. 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아예 냉동실에서 바깥에 꺼내놔서 온도가 올라간 것도 문제고, 또 그게 운송 과정에서 이걸 기록지를 조작하는 그런 똑딱이라고 하는 일명 기록지를 조작하는 그런 기계로 냉동실 알이 몇 도인지 모릅니다. 뭐 영상 5도가 되는지 뭐 영하 1도가 되는지 모른다. 마이너스 18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냐? 똑딱이 설치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전번 주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똑딱이 설치는 고의적이다. 아니, 이건 고의적이다. 이렇게 우리 장판홍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의적이다. 왜? 운전자들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이제 똑딱이를 설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냉동차에 그 달려있는 그 냉동기라든가 이 냉장기는 온도가 막 지금 바깥의 온도가 막 영상 막 30도, 30도, 35도씩 올라가면 그거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풀로 돌리고 그 온도를, 적정 온도를 맞추고 올라오니까 퍼져버린답니다. 그거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온도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온도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꺼버리든지,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기름값을 또 아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화살이 전부 다 운전자의 손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보냐? 대기업에서 이익을 봅니다. 어디? 대기업이라고 어디?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걸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익을 보냐? 이 냉동 창고나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똑딱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이 식품을 운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식품을 운반하고 있으니까는 어쨌든 납품처에서 냉동 창고에다가 저기 할 거 하니까, 야, 이거 납품할 때는 이거 증빙서류 내줘. 그러니까 똑딱을 이용했으니까 증빙서류는 맨날 똑같이 정확하게 온도로 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운전대한테 이거를 줘야 됩니다. 뭐를 줘야 되냐면, 계약 시 그 기름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의 기름값을.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돼요. 계약 시 기름값을. 왜? 정상적인 기름값 줄 필요가 없어. 똑딱이 이용해서 어차피 끄고 가니까 기름값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똑딱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똑딱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저기 하면 이거 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도 이걸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이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작업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기름값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작업한단 말입니다. 손쉽게. 기름값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대기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대기료. 이게 무슨 얘기냐? 차가 바깥에서 그 온도를, 적정 온도를, 그 물건을 실어있든 안 실어있든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차가 바깥에서 있어야 되면 그거에 대한 대기료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끄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다 이익입니다. 운송료 삭감하죠. 결국은 불량식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우리 장판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식약처 단속에 효율성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 방법. 신고자에 포상해야 된다. 이거 신고자 포상하면 파파로치 만들어서 바로 신고할 사람들 많다. 또 온도 기록지 상하차 2시간 전부터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어제 전번 주에. 왜? 이거 왜냐? 2시간 전부터 해야지만이 온도 바깥에서 작업 못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작업 안 되니까 상하차 기록지 2시간 전부터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은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또 그 기록지 내용을 납품처에 제출해라. 2시간 전부터 했던 거. 상차하던 하차하던 거 2시간 전부터 했던 거 납품처에 제출하고 그 기록지 1년간 보관하라. 그래야지 감사 뜨죠. 아주 진짜 저는 전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안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하냐? 모든 물품 반송해라. 그리고 운전자와 화주에게 모두 배상하게 해라. 화주 왜? 너 시켰을 수 있으니까. 너 기름값 아껴라. 너 이거 꺼라. 라고 시켰을 수 있으니까 운전자와 화주에게 다 보상을 그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지만이 화주가 운전자를 너 절대 끄지 마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번 주에 장판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장판원 선생님께 무엇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명확한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식약처가 네.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어디에 소속돼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있었나요? 원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할돼 있었죠. 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이었죠. 네. 식약청이었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직할로다 네. 식약처로 승격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왜 승격시켰습니까 이게? 누구의 타치도 받지 말고 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라 하는 의도에서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있던 걸 처로 승격시킨 네. 겁니다. 처로 승격시키면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 받지 말고 국무총리실 직할로 둬라. 어떤 정부에도 받지 마라. 타치 받지 마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식품과 의약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누구한테도 타치받지 말고 너희들이 잘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식품과 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이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전번 주에 밝히셨던 그거로 보면 지금 식약처에서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런 줄 알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네, 예. 어떤 경로로 아, 지금 냉동차가 모두 다 음, 가짜 온도 불량식품을 싣고 다니는데 예. 가짜 온도 불량식품 때문에 예. 발전이 없다. 그리고 전체가 다 불량식품이다. 예. 얘기하면 그 담당 직원들은 듣고 있는데 예. 잘못된 걸 알고 예. 듣고 있는데 그 중간 직원들 옛날 김선진 씨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인들 이제 거기 이제 뭐 주무관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가 구급 공무원도 이런 분들입니까? 한번 찾아가서 식약 처장님을 뵈려고 갔었는데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기를 식약처예요. 식약처를 네. 어디 있습니까? 식약처가? 식약처가 오성 충북 오성시 오성시 그쪽에 있는데 못 들어갔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고를 넣으면은 답변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면 그리 전화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걸 전화 받는 사람은 조금 수긍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 직원들이 전화가 길어지니까 받아가지고 우리는 매뉴얼대로 한다. 그 매뉴얼을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은 감사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데 출근 안 했으면은 잘라버리고 전화를 안 받았으면 잘라버려라. 지금 오늘이 쉬는 시간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할 일은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식약처 정책과 직원들이 전체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 전화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직원 얘기가 내 전화가 뜬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그 한 매뉴얼을 보고 식약처장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회피를 하는데 식약처에서 지금 한 15년 동안 이 불량식품을 먹이면서 뻔히 알면서 식약처장만 바뀌면 욕을 먹게끔 만드는 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젠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식약처가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마녀 사냥 뭐라고 하던가 마녀 사냥을 벗어나 가지고 대기업들 신여 노릇을 한다 하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이 지금 뭐 이렇게 식약처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정책과의 직원들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국민을 지금 공무원이 무시하고 있는 건데 원래 공무원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전화 안 받는 건 직무유기인데 뭐 이게 무슨 우리 장 선생님한테 득이 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득이 돼서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김선진 아니 대표적인 그 식약처의 좀 김선진 이 사람이 뭐 직급이 뭡니까? 직급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다꾸모타 때문에 고소가 된 게 있는데 그걸 증인을 서달라고 한번 전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선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방송을 봤다면서 그 양반이 그 과의 과장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과장? 이게 뭐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지만 그 어떤 분에 의하면 김선진이라는 사람이 그 식약처의 그 식품 정책과 식약처의 정책과의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금
상당히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지금 그 전체가 다 불량식품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식약처라는 게 식품 약품처,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게 불량품이 나오는 걸 지금 이걸 단속하는 것이 식약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과장이 단속하는 거기에 과장이 지금 전체가 불량식품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불량식품이라고 신고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우리 장 선생님의 전화는 정책화 모두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장 선생님이 전화가 뜨면 전화를 안 받아버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식약처의 설립 목적이 위반되는 겁니다. 식약처의 설립 목적이. 이 사람이 왜 여기 과장으로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과장으로 앉아 있는 건 국민의 건강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 건강을 못하게 하는 거를 지금 신고했더니 그 신고한 사람을 마치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무슨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기업들의 편이 아니냐.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대기업들이 이익을 가져가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더 많이 진행되면 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지금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장 선생님께서는 그 건강한 먹거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는 생산부터가 잘 돼야 되겠지만 네. 거기서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유통이 불량식품이면 전체가 불량식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통을 잘하려면 뭐가 문제죠? 온도가 문제죠. 온도. 제일 필요한 게 온도죠. 온도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는 어디에 있다? 정직한 온도에 있다. 온도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직한 온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정직한 온도에 있다. 식약처가 지금 무능합니까? 무능의 직무유기에 예.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얘기하죠. 무식하다. 네. 식약처 담당자 여러분, 우리 장판홍 선생님께서 개인 생각이시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거에는 장판홍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에 하나도 장판홍 선생님한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조반 드시고 여기 논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하여튼 이걸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정책과에서는 장판홍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회피하고 이런 행태를 벌리니까 식약처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서 쌉니다. 직무유기까지 이거 직무유기 맞습니다. 공무원 전화 안 받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거기다 마녀 사냥은 뭐 식중독의 원인은 예. 제일 큰 원인은 가짜 온도 불량식품에 있는데 예. 집단 식중독이 생기면은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세업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영업정지시키고 허가 취소시키고 벌금 매기고 징역 보내고 예. 이 모든 불량식품은 식약처에서 방조해가지고 공범으로서 이루어진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놓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 장사님의 직접적인 이익도 가지 않는 게 손해만 끼치는데 이 일을 놓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식중독의 원인이 식약처의 마녀 사냥인데 이 마녀 사냥이 누구냐? 바로 영세업자들을 저기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세업자와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영양사, 일하는 사람들. 거기 근무자들. 예, 예. 우리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니십니까? 결국은 이게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 결국은 정직한 온도에 있는데 정직한 온도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렇게 식중독의 원인도 되고 이런데 도대체가 나중에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결국은 뭐 영세업자나 또 영양사나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탓하는 이건 마녀 사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세균은 자기네들이 배달시켜 놓고. 예, 맞습니다. 그 음식은 다 부패하게 만들어 놓고 원재료는 부패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원래 식중독균이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식중독균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끓이면 좀 조리 과정 중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 100도씨에서 10분을 끓여도 예. 죽지 않는다는 아유,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의 그 의학, 식약 그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원 재료에 그게 잘못되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팔팔 끓여도 끓여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많은 시간을 끓여.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세업자나 영양사나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는 거다.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닌데 원인은 여기 이 유통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기사들이나 화주나 또 거기 그 대기업인 그 냉동 업체나 여기가 잘못인데 왜 엉뚱하게 영세업자들 영양사들 이 사람들 죽이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예,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식중독이 걸렸다. 이거 지금은요. 이거 어디 납품되냐면 군부대 납품되고 어린이집 학교 마트에 들어가니까 우리 밥상 전부 다 전 국민한테 다 이거 적용되는 겁니다. 참 진짜 안타까운 얘기네요. 지금 현재 네. 그 냉장과 냉동식품의 그 보관은 어떻게 좀 잘 돼 있습니까? 보관 상태는? 그걸 내가 찾아봤습니다. 예. 군산대학교 박경진 교수팀께서 그 논문을 쓰셨는데 예. 우리나라 냉동창고 8곳을 돌아다녔더니 예. 잘 떨어진 곳은 마이너스 25.3도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 25.3도. 네. 예. 안 떨어진 곳은 10.3도. 마이너스. 네. 그러면 이건 그래가지고 안 되네요. 네, 통계를 내니까 예. 마이너스 20도더라. 마이너스 20도. 네. 예. 그러면 이 그 냉동 창고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0도 같으면은 예.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꺼졌다 돌았다 하는 그 자동장치 자동장치 편차 때문에.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예. 그 냉동식품의 중심 온도가 예. 마이너스 15도일 때는 예. 80일 동안 보관을 가능하고 예. 마이너스 25도일 때는 예. 80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식품으로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심 온도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냉동식품의 가운데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동식품이 있으면 거기 아니면 그 창고 안에 가운데 온도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식품에 식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뚫어서 재보는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덩어리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네.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으면 그 가운데 맨 안에 있는 가운데 온도 그렇죠. 그게
그 마이너스 15도일 때는 80일을 보관할 수 있고 그게 마이너스 25도일 때 800일을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네. 거죠. 아 그렇죠. 온도가 다 다를 테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겉에부터 얼어 들어갈 테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온도는 굉장히 낮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뭐 한 25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그 식품의 가운데 온도는 25도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 온도라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 그 식품의 가운데 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온도를 측정했을 때 그걸 중심 온도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마이너스 15도를 유지시키면 그건 80일을 냉장으로서 유지시킬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25도라고 할 땐 800일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온도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보니까 식품은 온도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건강도 온도고. 네. 예, 그렇습니다. 보관은 이제 그런데 유통 실태는 뭐 엉망이죠. 첫 번째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급식소에 납품하는 냉동차들이 아니면 물류회사끼리 납품하면서 냉동하고 냉장하고 칸막이만 해가지고 함께 싣고 다닙니다. 냉동과 냉장을 함께 싣고 다녀요? 네, 칸막이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얇은 칸막이만 해가지고 같이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군산대 박경진 교수님께서 예. 그걸 2016년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는데 예. 평균 마이너스 3.5도에서 마이너스 3.5도. 운송을 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하고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마이너스 18도를 유지시켜야지만이 냉동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마이너스 18도에서 올라가면은 이거는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으로 보는데 이건 그냥 마이너스 3.5도면 이거는 뭐 그냥 버려야 될 음식이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같이 실으면 안 된다는 같이 거죠.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냉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냉동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냉장도 얼었다 녹으면은 냉장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네. 그러니까 똑딱이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같이 실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네, 칸막이만 해가지고. 한마디만 해서 이게 뭐 진짜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이런데 식약처에서는 김선진 그 과장은 우리 장 선생님께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전 국민 문제 되면 이 사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김선진 과장 이거 진짜 이거 화가 막 납니다. 이거 왜 우리 자식도 먹고 우리 손자들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우리 부모님도 드시고 계시고 그렇죠. 이 사람 이거 우리 이거 민족의 적입니다. 민족의 적 이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 그 냉동차에 이게 자꾸 화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냉동차가 예. 냉동 창고가 예. 2000년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예. 25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쓰려고들 노력했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네, 외래 2000년 전까지는 네. 근데 2000년 이후 24년이 네. 지난 지금까지는 똑대에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물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온도도 안 떨어져야 된다 하고 똑딱이가 돌아다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똑딱이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인데 이게 보면 국제사회까지도 이걸 수출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더 크죠. 이게 그게 대한민국 이거 난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것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 그때 이거 뭐죠 그때 온도 기록계. 온도 기록계도 그렇지만 우리 그 코로나 때 네. 백신 지금 백신을 옮기는 것도 냉동차로 옮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그 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의약품 운송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 온도 기록계 다는 걸 의무화하고 예. 온도 기록지 보관을 2년으로 하자 하는
그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뭐 저기 그 의료계에서 예, 예.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의료계에서도 야 이거 지금 이거 유통되는 지금 의약품 냉동으로 유통돼야 될 의약품들 전부 다 지금 이거 문제 생긴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우리가 백신 냉동으로 와야 되는데 네. 그 온도 다 적정 온도 다 안 맞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 2도에서 8도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예, 1.5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 2도를 벗어나니까 예. 불러가지고 그걸 해소시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세수했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냉동 기사들이 음, 똑딱이를 쓰다 보니까 음. 냉동기 돌릴 줄을 모릅니다. 아. 지금 큰 문제는 거기 있죠. 아예 이제 기술적인 것도 이제 할 줄을 모르네. 아예 네. 할 줄을 모르네요.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운전자가 운전할 줄 모르는 거와 똑같은 애요 지금. 네, 이것만 이렇게 해서 다녀라 하고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팔아먹고 또 냉동차를 거래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냉동차 기사가 냉동기를 조작할 줄 모른답니다. 똑딱이로다 그 이 가짜 그 기록지만 조작할 줄 알지 냉동기를 조작할 줄 모른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전체가 문제입니다. 예, 전체가 문제. 이게 파면 팔수록 문제입니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식약처에서는 전화 안 받고 식약처에서는 전화 안 받고 있고 예? 냉동차 기사는 냉동기를 조작할 줄도 모르고 이거 참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난국. 그러니까 냉동 기사들이 안 돌아가고 부서져야만이 알고 정신 차립니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2003년도, 4년도 그때 예, 처음 똑딱이라는 걸 누가 들고 왔길래 예. 일을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걸 달아달라고? 아니요. 그러면 달고 온 사람이 있어. 달고 왔다. 예.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준 적이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건 이제 고장이 나서 난 이런 일은 못 한다고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느끼는 게 이게 계속되면은 나라가 망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나 역시도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계를 만들 것인가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99%, 90% 이상? 그러니까 냉동차 등록 자체가 문제고 등록도 문제고. 네. 등록도. 저기 식약처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너들이 그따위로 하니까는 냉동 차들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냉동차 만든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들이 불량식품을 먹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하고 했더니 저들은 이런 법 만들어 놓고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냉동기도 여름에 안 돌아가죠. 겨울에도 영하 20도 떨어진 냉동기가 별로 없죠. 또 냉동차 자체도 온도 기준 없이 무조건 등록시켜서 내보내죠. 이래 놓으니까는 모르고 냉동차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못 먹고 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제 누가 전화 왔듯이 온도 기록계가 이 조작되는 온도 기록계를 팔아먹어야만이 그게 팔리고 정상적인 온도 기록계를 만들어서는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도 기준이 없이 등록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차만 굴러가는데 이상 없으면은 냉동기만 달려 있으면 냉동차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지금 냉동차라고 하는데 냉동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네요. 구분이 없죠. 아무도 모르는 네, 겁니다. 구분이 지금 없죠.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다니는 냉동차가 이게 냉동차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이게 냉동차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 그냥 등록 다 시켜준다. 굴러만 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냉동차라고 하지 않냐 나오기를. 그 냉동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식약처에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기 뭐 차 만든 제조업체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교통부에서는 아니 자동차가 굴러만 가면 됐지 우리가 교통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냉동 관련 얘기는 우리가 왜 해? 나한테 왜 얘기를 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게 냉동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차가. 두 번째는 냉동차 이게 이제 이 제조 자체 문제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등록 기준이 없으니까 식약처에서는 난 모르겠다. 가뜩이나 뭐 지금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는 애들이 이거 해주겠습니까? 김선진 과장, 정책과 식품의약처 정책과의 김선진 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냉동차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기준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다 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장판원 선생님께서 나 이거 작업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 해주면 돈벌이 되는데, 그거 해줘야 돈벌이 되는 분이신데 나 이거 못 해주겠다. 왜? 이거는 냉동차가 아니다. 이건 난 못 해주겠다 라고 작업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품의약처의 정책과 김선진 과장이 옳습니까? 우리 장판홍 선생님이 옳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만 자꾸 나오고, 이렇게 허술했나? 우리의 먹거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해서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는 이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2003년도에 어느 날 보니까 똑딱이를 발견하면서부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그 본업은 뒷전이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저희들도 같이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2003년도부터 지금 11년째 하고 계십니다. 11년째. 아, 21년째인가요? 아,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계산도 안 됩니다. 지금 21년째 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데, 아, 그래. 똑딱이 다른 차들 다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래서 돈 벌면 될 텐데, 그거 안 하시고 21년째. 지금 현재 그 돌아다니는 냉동차, 냉장차.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 실태가. 겨우 냉동차를 놓고 얘기하면은 예. 겨울에 원래 차의 냉동기의 기본은 빈 차로 예. 물건을 실어가지고 온도 떨어지는 게 기본이 아니고 예. 빈 차로 몇 시간을 돌리든 간에 냉동차라 그러면은 영하 25도가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겨울에도 영하 25도가 떨어진 차가 없습니다. 겨울에도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름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냉동차가 아니란 얘기네요. 그런데 예. 여름에 또 잘 무리 없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기계가 예. 여름에 세워놓고 돌려가지고는 돌아가는 냉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안 돌아갑니까? 열받아가지고 엔진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도 온도가 안 떨어지죠. 그러면 뭐 이거 지금 어떻게 이 싸움을 왜 하셨습니까? 이거 좀 방법이 없는 얘기네요. 저는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화는 나지만 내가 과연 2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내가 이렇게 피켓 들고 있으면 아, 저것들은 왜 저런 짓을 해? 하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그런 모든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이 싸움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저희 단골 손님들께서는 그래도 일을 확실히 해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왜 네.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로 무식하고 용감하면 돈을 번다고 아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지금 식약처의 정책과의 김선진 식약처 정책과의 김선진 과장을 알 겁니다.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겠죠. 이 사람이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방송에서 얼마나 나갔는데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은 이 사람은 월급 받아요. 그냥 월급 받고 자기가 할 일 안 한 거고 선생님은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았는데 이 일하면서 욕만 먹었는데 왜 하셨냔 말이에요. 이거. 아이고 참. 그 저기 아주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애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참 진짜. 알겠습니다. 냉동차 문제. 이거 지금 이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냉동차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식약처에는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왜 선진국의 같은 경우 예. 냉동 탑착 허가 규정을 좀 알아봐 달라. 예.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이 모두가 불량식품 먹는데 문제거리가 많다 했더니 그 전화 받던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아봐야 되냐 하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식약처 막가네요. 이 사람들. 아 그리고 장 선생님, 네. 우리도 선진국이랍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미개인국하고 사기꾼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부끄럽네요, 진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발끈했을 텐데, 제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발끈했을 텐데, 우리 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미개 국가고 사기꾼 국가라는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나마. 냉동차 등록증에 예. 이 차는 영하 20도, 23도가 떨어집니다. 25도가 떨어집니다 하는 기준을 등록증에 표기를 하고 똑딱이 안 달고 있다는 것도 표기하고. 똑딱이 보면 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로 얘기해야 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표기를 하고 예. 검사 때 예. 그 온도를 확인을 하고 검사를 받아주면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똑딱이도 문제지만 아예 냉동차 자체가 문제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이거는 보니까 똑딱이 차우 문제고 냉동차 자체가 문제고 그거에 대해 규제할 법률도 없고 네,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그 안전과 안전이 위협됐을 때 기대해야 되는 게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 기관인 식약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줘요 라고 핀잔까지 주면서 그 핀잔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장 선생님께서 21년 동안 이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네. 안전한 나라 해결 방법이 뭐 있다고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뭐 전문가니 뭐니 교수니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도밖에 모릅니다. 온도. 온도 기록계나 예. 기록계는 절대 조작이나 어떤 이익에 마음껏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온도 기록계는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 기록계 만드는 회사에서도 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변형을 못 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000년도에 2004년도에 그 온도 기록계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기계가 특허도 나 있고 활용도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의약품이나 식약처나 식품이나 온도 기록계가 조작 가짜 온도라 그러면은 무조건 등록 취소시키고 영업허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2번 걸릴 게 아닙니다. 봐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건 일이라도 허점이 있다 그러면 국민한테 바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새끼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 진짜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같이 그 화도 많이 났지만 보람 있는 날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참 보람 있는 날입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판홍 선생님께서 21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자부심을 갖고 나는 이 일을 했다. 그 자부심이 뭐였냐면 국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낮추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난 자부심 갖고 이 일을 했다. 그런데 유통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도는 역사를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 장판훈 선생님께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나라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독재를 위해서 항거했듯이 꼭 이 온도와의 싸움에서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장판훈 선생님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